8월 29일 금요일 창원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지난 회차는 우수급이, 이번 회차는 선발급이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3, 5 라운드는 노조서들로만 구성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2, 4, 6 라운드는 4대 3의 맞대결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1, 3, 5 라운드는 매경주 강자들이 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 김지훈, 3라운드에 안용은, 5라운드에는 임요한이라는 강자 출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 4, 6라운드 4대3의 맞대결에서는 뒤집힐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봐야죠. 일단 비노조서들이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2차 진입해서 2명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89점대 정도는 돼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우수급, 창원 선발급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선발급 1라운드 승부거리가 상당히 좀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직선에서 날카로운 추입승부 펼쳐나갈 수 있는 김지훈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 더구나 시속도 빠른 편성이 아니죠. 힘을 쓸 수 있는 만한 선수가 황종대하고 이규민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황종대가 힘을 써야 되는 편성이란 점, 황종대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준이 막혀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이규민이 바로 막혀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김지훈의 16기 동기생 손영호가 뭡니까 막혀나가고 이규민이 뭡니까 막혀나가는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차 나름 선전을 펼쳐나갔었던 황종대 선행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지훈이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고 손영호가 뭡니까 막혀나가면서 따라 들어가게 된다면 16기 동기생이자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김지훈이 86년 2월생입니다.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85년생이죠. 손영호도 85년이라는 점, 아무래도 두 선수가 16기 동기생이라는 점, 객관적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김지훈이 손영호와 호흡을 맞춰나가는 견주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훈이 손영호 견제 나간다 하더라도 자력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손영호라는 점에서 이번 패선 김지훈과 손영호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규민이 힘을 쓰고 김준이 몰아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창원 경륜공단 실업생활 선후배야라는 점에서 이규민도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는 만큼 힘을 쓰면 김준이 몰아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훈하고 이규민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영호가 홈이컵 막혀나가면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6기 동기생이자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김지훈하고 손영호의 동반 입장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김지훈하고 이규민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훈이 원체 직선 추입이 날카롭고 짧은 저치기까지 소화할 수 있는 빠른 시속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라는 게 황종대가 힘을 쓰고 이규민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지훈이 넘어서려 가다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홈 2점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민의 저력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규민이 황종대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지훈이 넘어서다 퍼지게 된다면 손영호가 라인 전환해서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이규민하고 손영호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이규민이 들이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편성면에서 유리한 김지훈이 손영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 이규민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16기 동기생이다 수도권에 3개 훈련하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닌 만큼 손영호도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지훈하고 손영호의 동반 입장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면서 술래들 한다면 이들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종대도 선행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2차가 몰라도 받아가기만 해도 3차권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김지훈하고 황종대 묶어서 3복승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김지훈, 손영호, 이규민까지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2라운드 이번 패성 김기동이 힘을 쓰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스크에서 내린 강급자 조용소가 호미를 막혀 나가고 조성인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서 변수가 송현입니다. 직전 회차 나름 받아가는 데 성공하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송현이가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기동이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송현이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오히려 송현이를 받아서 김기동이 반바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기동이 완급 주제에 나갔을 때 조용서가 직선 취입 승부가 나올 수 있느냐, 조성현까지 불러들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성현 인터뷰 내용 보니까 지금 3년째 거제도에서 육아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고 가끔 창원이라든지 금정팀 가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득점에서 조용소가 앞서 나가고 있고 날카로운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기동을 적극화해 나가는 견주념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기동도 조용소 인정하고 조성현을 뒤에다 붙이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조용소가 김기동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한 만큼 조용소하고 김기동의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용소의 뒷자리는 조성현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조씨들의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기동도 요즘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용수가 취임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조용수하고 김기동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조용수하고 조성현, 조씨들의 협공 가능성, 수도권 협공에 대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 있죠. 직전 1호 경주처럼 성현이가 김기동의 후미를 받아가면 조용수가 털리면서 조성현까지 힘든 결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기동이 승부 타임 조절에 나가게 된다면 김기동 머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기동하고 송현이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기동하고 조성현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김기동하고 조성현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직전의 차처럼 1호 경주처럼 송현이가 제대로 받아가게 된다면 김기동, 송현이의 동반 입상도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비노조 서들의 완승 가능성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현이가 받아가게 된다면 김기동하고 송현이를 묶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라인이 다른 선수들이죠. 김기동도 송현이를 철저하게 몰고 가기보다는 훌러덩이할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조용서, 조성현이 쫓아 나서는 경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용서 직선 취입발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인 만큼 조용수하고 김기동, 조영수하고 조성현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3라운드 이번 편성 널널한 편성 배정받은 안유은이 강축입니다. 안유은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지춘의 선행 활약에 나갈 것 같고 홍명이 호미권 막혀 나가는 겨져 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임지춘이 힘을 쓰고 안유은이 몰고 가고 홍명이 따라 나서는 겨져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지훈이 과연 앞선에서 때려줄지 아니면 호미권 막혀 나가면서 차분히 쫓아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유은 입장에서는 임지춘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홍미용은 기껏해봐야 마크밖에 안 됩니다. 추입밖에 안 돼요. 홍미용이 신혼 때 창원에서 잠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미용과도 친분이 있긴 합니다만, 임지춘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아니면 철저하게 홍미용 챙겨 나가기보다는 임지춘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안유은이 임지춘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유은이 넘어서게 된다면 홍미용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미용 불러들인다 하더라도 2착하면 결승 못 갑니다. 하지만 임지춘은 득점이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2차권까지 2착하면서 결승 갈 수도 있는, 안유은에게 도움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안유은은 임지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배당이 얼마만큼 형성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홍미용까지 챙겨 나가기보다는 임지춘과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지훈이 받아가게 된다면 3차권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빨래줄 경주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안유은이 임지춘 몰고 와서 살짝 짧게 가져는 조금 넘어서게 된다면 홍명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지춘과 협공 가능성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다. 저배당 가능성 매우 높다.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4라운드 이번 편성 박동수하고 정혜권이 협권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 높죠. 과연 김명중까지 불러들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리 이용주는 후미에서 기회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명중이 자리 잡았을 때는 정혜권, 박동수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가 따라 나서고 호원회가 쫓아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정혜권이 힘을 써야 되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측이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동수가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 직선 추입이 가능하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 정혜권은 90점대 후반 선수입니다. 이창만 해도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박동수는 89.04 상당히 좀 89점대에서도 후반부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박동수가 이착하면 결승 못 갑니다. 결승 가기 위해서는 박동수가 정혜권을 넘어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취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반 결승 가기 위해서는 박동수의 취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후미권에서 치고 나올 만한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동수하고 정혜권의 동반 입장 쪽에 매우 귀다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명중도 얼마 전 직선 추입발 펼쳐나가면서 우승 맛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정혜권의 뒷자리, 박동수의 뒷자리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용주를 챙겨 나갈 리는 없죠. 김명중이 마크 지켜내게 된다면야 박동수하고 김명중이라든지 정혜권하고 김명중 정도는 2차권 진입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박동수, 김명중이에요. 정혜권, 김명중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순례들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중이 마크 놓치게 된다면 이용주가 후미권 들이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박동수, 정혜권, 박동수를 묶어서 김명중, 이용주로 양분하신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중의 후미 마크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정혜권의 버티기냐 박동수의 추입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 정혜권은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어요. 박동수는 악착같이 추입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죠. 직전 광명 금요 라운드에서도 김기동의 선행 박동수 마크 되면 직선 차 나온다 말씀드려서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금일도 정혜권 상대로 박동수의 직선 추입발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두중반 결승 가기 위해서는 박동수의 추입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입 나오지 못하고 마크에 만족할 수도 있어요.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5라운드 이번 편성은 1로조 선들만 구성된 편성. 과연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임요환이 곽훈신, 정관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지, 아니면 우수에서 강급된 이후 첫 출전하고 있는 김유승이 승복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곽훈신이 힘을 쓰는 임요환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가고 정관이 따라 나서는 견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유승이 앞살에서 끌어내서 뒤를 공략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임요환까지도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의 경기인 만큼 김유승의 선정 가능성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질레드 간다면 아무래도 임요환이 곽훈신 활에 나가면서 직선 짧게 슈퍼에 나가는 견주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요환하고 곽훈신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정관이 뭡니까 막혀 나가는 견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임요환하고 정관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최근 집중력 발휘 나가고 있는 정관, 물론 우수에서 내는 강급자 김유승도 있긴 합니다만, 정관이 경주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임요환하고 정관의 동반 입장, 임요환하고 곽훈신의 동반 입장 중에서는 곽훈신 활이 나갈 수 있는 임요환의 직선 추입발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김유승 때문에 경주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유승이 끌어내가지고 바로 주도력 발휘 나갈 수 있는 곽훈신을 털어버리게 된다면 임요환이 몸싸움이 약하면서 날아갈 수도 있는 어부질이 곽훈신이 그대로 버텨내게 된다면, 곽훈신하고 김유승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곽훈신하고 정관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김유승이 욕심내게 된다면 곽훈신하고 김유승입니다. 곽훈신하고 정관 정도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노려는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요환이 곽훈신 활에 나가면서 저치기까지 나설 수 있는 만큼 곽훈신의 선정 가능성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임요환의 선정 가능성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곽훈신과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다. 호미권은 정관이 막혀 나갈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6라운드 이번 편성 비노조 선수들인 이재욱, 김현, 이정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뭐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김정원이 욕심낼 조용일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조용일이 그렇다고 선행력 발휘 나가면서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재욱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현이 막혀 나가고 이정민이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높죠. 이재욱이 힘을 쓰는데 끝까지 버텨내긴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현하고 이정민의 다툼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정민도 컨디션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현이 이정민보다는 무려 13살이나 어린 상황이란 점, 막형 선수가 아니라 자력 능력 같이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좀 더 김현이 이정민보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현하고 이정민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에서 김현과 이정민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받아를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아무튼 이재욱의 선행을 활용 나가는 선수가 직선에서 짧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정민이 오히려 이재욱 활용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현하고 이재욱입니다. 이정민하고 이재욱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이재욱이 기회를 한코 높이긴 했습니다만 힘을 썼을 때는 막판 종속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편성의 경주인 것 같아요. 김현하고 이재욱, 이정민하고 이재욱의 동반 입상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김현하고 이정민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김현의 버티기와 이정민의 직선 추입발 중에서는 이재욱이 있기 때문에 김현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잘만 하면 앞선 경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현도 이착하면 이정민도 이착하게 된다면 거의 90, 89점대 후반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동반 결승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현의 선전 가능성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김현과 이정민의 동반 입장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1, 3, 5라운드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에서는 아무래도 강자들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 4, 6라운드는 뒤집힐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